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국민은행이어서 국민은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입출금 거래가 많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주거래은행은 고객 기준이 아니라 은행의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행에 자주 가니까 가장 많이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친근한 은행 정도로 인식을 하고 내 주거래 은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자주 가는 은행이니까 주거래 은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주거래 은행은 은행이 단골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인정한 고객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판단하는 잣대로 거래 실적이라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편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에는 직장인 통장이나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죠. 고객이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은행은 고객이 우리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고객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매월 급여가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고객의 주 소득이 해당 은행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은행을 통해서 공과금을 낼 것이고 카드 대금도 이 통장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이런 잠재적인 부분을 높이 사서 높은 실적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급여가 없거나 은퇴를 했어도, 그리고 이직이 잦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편법이기는 하지만 은행이 인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은행의 통장이 필요해요. 동일한 은행이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어요. 매월 14일에 A라는 통장에서 B은행으로 50만 원을 자동이체를 해두고 매월 20일마다 B은행에서 다시 A은행 통장으로 50만 원을 자동이체를 해두는 거예요. A은행에 제 명의인 통장에서 또 제 명의인 B은행 통장으로 이동을 해도 은행은 급여 통장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2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이렇게 자동이체로 서로 주고받았다면 두 은행은 모두 급여 통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동이체만 특정 일자를 정해두고 50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무직자도 높은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급여 통장을 설정을 안 해뒀다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금리를 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2달 정도 거래를 하고 은행에 가서 급여 이체가 되고 있으니까 우대금리를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금리를 내려줍니다. 은행마다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 등급별로 금리를 내려주거나 이체 수수료나 ATM 수수료를 면제를 받기도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우대를 많이 받기도 하죠. 자기합수표를 발행할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거래기여도도 산정 기준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월급이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또 예금, 신탁 상품 가입, 대출, 카드 이렇게 여신 사용액들을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주는 혜택들을 꼼꼼히 챙겨봐야겠죠. 이직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는 월급 통장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해주지만 어떤 회사는 회사가 지정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가능성이 내가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월급 통장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은행을 이용을 하시고, 이직을 하더라도 주거래 은행은 계속 사용하면서 월급 통장만 회사 지침에 따라서 바꿔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한다면 2개의 은행에서 급여 통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요. 또 여기서 가족이 같은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 실적을 합산을 해서 금리나 수수료나 우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에 가서 합산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500점이다. 배우자가 500점이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 된 만큼 실적 혜택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예적금을 들 때 통장을 만들 거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통장을 만들지 안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엔 전자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물 통장 없이 계좌를 만드는 통장을 전자통장이라고 말하는데, 은행은 종이 통장을 발행을 하거나 혹은
관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자통장 가입자한테는 우대 이율 혜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실물 통장이 필요가 없다면 만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통장을 잃어버리면 또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전자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번외의 내용이지만 재테크, 금융과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컨텐츠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던지 혹은 댓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CMA로 월급 통장으로 활용을 하면 하루만 예치를 하더라도 높은 고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안 좋다라는 소리가 있더라.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루만 맡겨도 높은 고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CMA 통장은 은행 상품이 아니에요. 종금사,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물론 일반 통장처럼 이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은행에 비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또 연계은행이랑 또 계좌이체 수수료가 은행에 비해서 수수료 지출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면은 계좌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CMA 통장은 계좌이체 수수료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출금이 잦은 경우에는 이자 때문에 맡겨뒀지만 실제로는 이자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돈을 굴리기에는 좋지 않다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대출을 받을 때 월급 통장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지 증권사나 종금사를 찾아가진 않잖아요. 급여 이체는 은행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고 또 이거를 증권사한테 넣는다는 것은 큰 틀의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큰 이득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 그냥 급여 이체 통장은 은행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은행에 있는 급여 이체 통장으로 받아서 그 돈을 CMA로 이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결론은 월급 통장은 일반 은행을 이용을 하고 CMA는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CMA는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서 유동자금을 관리하기에는 적합한 통장이라는 것이고, 내가 잘 몰라서 주거래 은행으로 내가 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가 알려드린 편법을 써서라도 주거래 은행들의 혜택을 놓치지 말자는 것. 다음 시간에는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적금 이자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